안녕하십니까, 국방매거진입니다. 이번 주 우리 군은 어떤 이슈에 반응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했을까요?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 풍미가 제대로 살아있는 진짜 국방을 맛봅니다. 국방을 보는 또 다른 시선, 국방매거진. 오늘도 풍성한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국방 소식을 짧고 간단하게 요리합니다. 뚝딱맨과 함께하는 촉박한 뉴스 3분 뚝딱입니다. 한 주간의 국방 소식을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촉박한 뉴스 3분 뚝딱. 이번 주에 어떤 국방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많은 소식 중에 5가지를 골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모범 사회복무요원들을 격려하고 이들의 미담 세례를 알리는 모범 사회복무요원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콘서트에서는 지역사회 최일선에 배치돼 묵묵히 맡은 역할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의 훈훈한 이야기들이 소개됐는데요. 병무청장은 주인공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면서 사회복무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였습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들이 국민들로부터 따뜻한 관심을 받으며 성실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7월 27일은 6.25 전쟁에 참전했던 195만 유엔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의 의미를 전하는 유엔군 참전의 날입니다. 70여 년 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2명의 유엔군 참전 용사에게 경의를 표하는 훈장 수여식도 열렸는데요. 직접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군 참전 용사들을 비롯해 유엔군 참전군 모두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전하면서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협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날 훈장 수여식은 코로나19 상황 속에 공식 기념식이 열리지 않은 것을 대체해 마련된 가운데 참전국가의 오랜 우정이 계속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국방부가 7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한미 양국 군악대가 함께 노래한 위고 투게더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68주년을 맞은 정전협정일과 유엔군 참전의 날을 기념해 선배 전우들이 추모하고 우호를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위고 투게더는 주한미군이었던 제이미 버클리 하사가 2000년에 작사 작곡한 노래로 한국과 미국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웠으며 그 우정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라는 한미동맹의 정신을 나타낸 곡입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남과 북이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그간 단절됐던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하고 개시 통화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남북의 정상이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관계 회복 문제로 소통해왔고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끊어진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 정상은 남북 간의 하루속히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시켜 나가자는 데도 뜻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의 복원이 앞으로 남북 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K2 흑표 전차와 K21 장갑차가 뜨거운 불을 내뿜었습니다. 육군 11사단 전투사격 현장인데요. 이번 사격 훈련은 사단 최정예 화랑전사 선발과 연계해 진행됐습니다. 전투사격과 승무원 훈련, 전투기술과 주특기 훈련 등 6개 과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명예로운 화랑전사 기본분대와 전차를 선발할 예정인데요. 그 첫 단계로 K2 전차와 K21 장갑차 전투사격입니다. 장병들은 최정예 화랑 전사가 되기 위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단차장, 포수, 조종수가 한마음으로 열심히 훈련을 준비했던 만큼 이어지는 기동간 사격에서도 움직이는 표적을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부대는 폭염과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한 장병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도 강한 교육 훈련을 통해 전투 사격 능력을 배양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부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촉박한 뉴스 3분 뚝딱이었습니다. 끝. 자, 이번에는 지난 사고처럼 우려낸 깊은 뉴스, 기자들의 속풀이를 제대로 듣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남북 간 통신 연락선 복원입니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남측 김경환입니다. 휴측 신호 통화 음질 양호합니까? 자, 첫 번째, 먼저 순한 맛입니다. 자,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이 복원이 됐습니다. 어떻게 복원됐냐 이건데 언제 어떻게 복원됐습니까? 네, 북한이 남측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단절했던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을 13개월 만에 복원을 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27일 오전 10시에 서해지구 군 통신선이 개통돼서 시험 통화 등을 통해서 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6월 9일 북한이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판문점 채널을 비롯한 양측의 4개 통신선을 모두 끊은 지 13개월, 413일 만에 남북 사이에 통신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또 어쨌든 뭐 1년이 넘는 시간 이후에 소통이 됐어요. 자, 지금 소통 이게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게 확실합니까? 네, 국방부는 27일 오전 10시에 서해지구 군 통신선이 개통이 돼서 시험 통화 등을 통해서 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모습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남측 김경환입니다. 휴측 신호 통화 음질 양호합니까? 네. 들으신 것처럼 27일 오전 10시 판문점 기계실에서는 남북의 통화 상태 확인을 위한 대화가 짧게 이어졌습니다. 북한 측은 먼저 전화를 걸어서 우리 측과 대화를 주고받은 뒤에 시험 팩스를 보내겠습니다. 네. 라고 하면서 시험용 팩스를 보냈습니다. 기계 점검을 통해서 오전 11시 4분부터는 남북한의 연락 대표부 사이에 3분 통화가 이루어졌고요. 오후 4시에도 군 통신선으로 통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남북 군사 당국은 단절 이전에 오전 9시와 오후 4시 두 차례 정기적인 통화를 했고요. 국방부는 현재 광 케이블을 통한 남북 군사 당국 간 유선 통화와 문서 교환용 팩스 송수신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북한에서도 우리도 이제 매체를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는데 북한에서도 보도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북한도 통신선 연결 사실을 전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7월 27일 10시부터 모든 남북 간 통신 연락선들을 재가동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상 하루가 지나서야 보도하는 북한 매체의 관행에 비춰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남북 통신선 복원을 환영한다며 메시지를 냈는데요.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 정책을 관장하는 커트 캠벨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도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와 소통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역시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남북한이 대화로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일관되게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죠. 뭐 사실 뭐 저희는 항상 뭐 대화하자고 얘기를 했고 네. 뭐 그건 이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사실 했다 보니까 좀 답답한 게 있었거든요. 네. 자, 어찌 됐건 간에 이번 통신선 복원으로 남북 관계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남북 군사 당국 간의 채널이 복원이 되면서 네. 9.19 군사합의에 따른 상호 신뢰 조치 및 협력 사업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이번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네. 군사합의 사항들이 계속 이행돼야 하고 추가적인 협력 사업도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처음에 살짝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런 여러 풍파를 거친 남북 간 연락선의 역사 어떻게 됐는지 이어서 지난 맛에서 알아봅니다. 자, 처음 남북 군 상황실 간 통신선을 구축하기로 한 게 2002년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남북이 2002년 9월 17일 네. 남북 군 상황실 간 통신선을 설치키로 합의한 뒤 같은 달 24일에는 서해지구에 이듬해 12월 5일에는 동해지구에 각각 통신선이 설치가 됐는데요. 광케이블인 통신선은 직통전화 1회선, 팩시밀리 1회선, 예비선 1회선 등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2009년 12월 22일 서동해지구에서 동케이블을 광케이블 통신망으로 연결하는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 케이블을 광 케이블로 이제 바꿔서 설치를 한 거죠. 이제 동 케이블로 했다가 자, 그럼 서해와 동해 지구에는 어떻게 보면 각각의 통신선이 구축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서해지구와 동해지구에는 각각 3회선의 통신선이 구축돼 있습니다. 단절 이전 남북 군사당국은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이용해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4시 등 두 차례 정기적인 통화를 해왔는데요. 특히 서해지구 군통신선은 남측이 북측에 보내는 대북 전화통지문을 발송하는 통로로 이용됐습니다. 자, 이게 궁금한 게 북한이 지난 6월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동안 과거에 여러 차례 통신선을 뭐 단절을 해왔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2011년 5월 31일 동해지구 통신선을 차단하고 금강산지구 통신연락소를 폐쇄를 했습니다. 이후 2010년에는 동해 지역 산불로 동해지구 통신선이 단절이 됐다가 2018년에 복구가 됐고요. 지난 6월에는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청와대, 한라인을 포함해서 모든 남북 간의 통신 연락 채널을 완전히 차단하고 폐기하겠다고 밝히면서 통신선 차단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후 동해, 서해지구 군통신선과 함정 간 국제상선 공통망, 한라인 등 군사소통 채널은 북측의 무응답으로 모두 먹통이 됐다가 이번에 군통신선이 재개가 된 겁니다.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잖아요. 결국엔 이렇게 통신을 단절하면서 뭐 급한 경우에는 연락도 해야 되고 사실 GP, GOP에 있는 장병들의 목숨이 위태로우면 바로 뭐 의료 수송 헬기에 간다거나 그거는 이제 북한과의 소통이 필요한 건데 그런 게 좀 안 된 부분들도 있다고 전 들었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난해 6월에는 북한이 대남 군사 행동 조치까지 어떻게 보면 예고를 하고 이 조치는 결국 뭐 취소는 했지만 통신선 복원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대북 전단 살포에 강하게 항의하면서 개성공단 군대 전개 등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예고한 대남 군사 행동 조치는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군통신선은 복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해엔 해양수산부 소속 실종 공무원의 피격 사망이 있었는데요. 남측은 공동조사를 위한 협의를 위해 군통신선을 재가동하자고 요청했지만 북측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남측이 통신선을 이용해 전화를 걸었지만 오프, 즉 꺼짐 상태였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렇게 연결한 거는 사실 궁금하긴 해요. 앞전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네. 연결이 안 됐었던 건데 맞습니다. 갑자기 또 연결을 한 거니까 어떤 계기가 있는지도 궁금한데 자 어찌됐건 우여곡절 끝에 다시 복원된 만큼 이제는 뭐 좀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럼 이번 통신선 복원의 남은 기대감은 매운맛에서 이어가 봅니다. 자 어찌됐건 중요한 것 바로 이번 계기로 남북 관계가 전환될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그쵸. 있는 건데요. 과거에도 우리 측이 2016년 2월 개성공단 운영 중단을 계기로 중단된 남북 통신선이 2018년 1월 복구된 것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진 한반도 정세 변화의 신호탄이 됐습니다. 사실 북한은 대남 관계 전환이 필요할 때마다 연락 채널들의 차단과 복구를 반복을 해왔습니다. 한반도에 긴장이 필요한 시기에는 통신 연락선을 끊었고요. 또 남북 관계 개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복원을 했는데요. 13개월여 만에 이루어진 이번 채널 복원도 남북 관계의 대화 국면을 가져올 개연성이 적지는 않다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회담 등 양측 접촉이나 협의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통신선으로 여러 가지를 또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안 그래도 통신선이 복원됐다라고 얘기가 나오자마자 외신을 필요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 매체들까지도 대부분 다 남북 정상회담이 계획된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의견들이 나왔거든요. 이건 뭐 저희도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자 그래서 제일 먼저 9.19 군사합의의 추가 이행 논의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 남북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자유왕래와 강원 철원군, 화살머리 고지 등 비무장지대 6.25 전쟁 전사자 유해 공동발굴 등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 연락채널 복원으로 JSA 자유왕래 등에 대한 협의와 그 과정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란 긍정적인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을 경계하는 북한이 남측과의 대면 접촉이나 활동에 적극적일지는 미지수라는 반론도 일부 전문가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거네요. 결국에는. 네, 맞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번 통신 연락선 복원을 두고 이제 곧 다가올 8월 한미 연합 훈련이잖아요. 한미 연합 훈련에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큰 변수로 기대된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네, 한국과 미국은 다음 달 16일부터 하반기에 연합지휘소 훈련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연합 방위태세 유지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준비 차원에서 연합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류이긴 합니다. 연락채널 복원과 비핵화 협상 모멘텀 유지 차원에서 연합훈련 조정 가능성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과 전망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야기까지 잘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13개월 만에 재개된 남북 간 통신선 복원이니만큼 사실 앞으로도 남북 관계 변화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숨 한번 돌리겠습니다. SNS에 올라온 국방 소식들을 살펴봅니다. 밀리터리 카페입니다.
안녕하세요. 밀리터리 카페입니다. SNS에 소개된 우리 군의 소식 들여다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메뉴가 있을까요? 먼저 육군입니다. 육군이 만들어가는 무대 아미 스테이지에 태권도 시범단이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대한민국 대표 민요 아리랑과 가수 싸이의 코리아가 어우러진 환상의 콜라보. 2군단 태권도 시범단이 펼치는 화려한 격파 시범을 보시죠. 시원하게 부서지는 송판과 함께 더위도 날아가는 것 같네요. 보기만 해도 든든하고 시원한 2군단 태권도 시범단의 영상 보시면서 짜증, 걱정, 불안, 스트레스 모두 부숴보세요. 다음은 공군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에는 땀 흘리고 나서 시원하게 샤워 한번 하면 정말 개운한데요. 혹시 이 항공기도 샤워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항공기의 샤워, 항공기 린스에 대한 겁니다. 항공기를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비행 후에 항공기 린스를 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공군이 알려주는 공군 이야기, 공피셜에서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해군에는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해군병 676기의 3주차 훈련 모습을 담았습니다. 해군병의 훈련은 다소 생소한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해군병들은 어떤 훈련을 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군인의 기본, 기초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기초 유격 체조부터 진행합니다. 무시무시한 목봉 체조와 사격 훈련을 거쳐 해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투 수영, 이함 훈련도 진행됩니다. 아찔한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신병들의 눈빛이 늠름하네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구명이 영법도 배웠습니다. 코로나19로 아들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이 훈련 영상이 아주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도 각군의 각양각색 흥미로운 영상들 둘러봤습니다. 늠름한 태권도 시범단과 씩씩한 해군 신병들, 그리고 더운 날 샤워하듯 린스하는 항공기 소식까지 시원시원한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주말도 시원하세요. 밀리터리 카페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자 속풀이 다음 주제로 이어갑니다. 조다니엘 기자와 함께합니다. 원래 조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랑 기자 속풀이를 두 번째 시간에 이어가야 하는데 오늘은 조 기자가 현장에서 저와 대화를 하는 특별한 구성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 기자 나와주십시오. 네, 저는 지금 취재를 위해 육군 3사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는 육군 3사관학교의 강철전사 경연대회가 진행 중인데요. 오늘은 제가 취재를 진행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기자 속풀이 두 번째 시간 브이로그 형식으로 풀어볼까 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재구성을 해서 특별 코너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럼 코너 속 코너입니다. 기자의 비밀수첩, 현장에 나가 있는 조다니엘 기자가 전해줍니다. 조 기자, 비밀수첩 21번째 장이죠? 네, 비밀수첩 21번째 장입니다. 먼저 이번 대회 강한 체력과 고도의 전투 기술, 전장 리더십이 생도들에게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마련이 됐습니다. 오늘은 대회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경연대회 이틀차인데요. 어제는 장애물 달리기 종목이 진행이 됐고 오늘은 각종 전술적 상황들을 팀 단위로 극복하는 전술적 상황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지와 종목들을 미뤄봤을 때, 즉 문무를 겸비하기 위한 생도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웅전 정신을 생도 문화로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대회 2일차라고 했습니다. 전술적 상황 조치 종목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은 대회 2일차 전술적 상황 조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교육기관에서 했을 때는 이거 정말 힘들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끔 하는 그런 훈련인데 전술적 상황 조치 훈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술적 상황 조치는 전장 상황을 접목해서 완전 군장을 메고 3km 떨어진 지점까지 이동을 해서 장애물 코스와 화생방 지역 극복, 환자 후송 및 진지 강화 순으로 주어진 상황들을 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격도 과목 중에 있는데요. 사격은 현재 진행 중인 하계 군사훈련관 시행하는 사격 점수를 반영을 하게 됩니다. 자, 말 그대로 전투 기술들을 접목해서 실전적인 종목으로 대회를 구성한 것 같습니다. 조 기자, 날씨가 굉장히 더워 보이는데 대회에 참여하는 생도들 모두가 열심인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네, 이렇게 무더운 날씨, 생도들이 이런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이유, 바로 특전이 있기 때문인데요. 특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에 입상한 생도는 학교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게 되며 개인전 우수자 2명은 육군 최정예 전투원, 육군 최정예 300 전투원으로 선발되는 특전이 부여가 됩니다.
단체전 우승팀에게는 제1회 대회의 상징성이 담긴 트로피와 우승기까지 수여가 될 예정입니다. 자, 역시 대회는 어떻게 보면 상품이 좋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곳 현장 생도들의 이야기도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생도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제가 인터뷰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대회에 이렇게 참가를 하게 됐는데 좀 뭐 이렇게 설레는 마음이 좀 그런 게 또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떨리기도 하고 근데 좀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어제 2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잘 하면은 우승할 수 있을 것 같고 대회 준비는 잘 하셨어요? 예, 옛날 주말에도 아침마다 일어나서 분장 찜걸음하고 많이 연습 많이 했습니다. 오늘 우승하겠습니다. 별것당 화이팅! 어떤 의미로 준비를 하셨을까요? 인원들이 이 사진이 기초군사 훈련관에 찍은 사진인데 소심 잃지 말고 끝까지 뛰어보자라는 마음에서 제가 마음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삼성하나교 4학년 너무 열심히 준비한 거 너무 멋지게 생각하고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대회에 참여한 생도와 응원에 나선 생도들까지도 현장감 넘치는 이야기 한번 잘 들어봤습니다. 조 기자, 이제 마지막 내자로 말해요 시간인데 오늘 내자 어떤 겁니까?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자 강철 전사입니다. 지금 제 뒤에 이렇게 강철 전사 이렇게 안내판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렇게 무더운 날씨 가만히 있어도 땀이 정말 흐릅니다. 이런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강철 전사를 꿈꾸며 열심히 훈련에 임한 생도들 그리고 이런 좋은 훈련을 준비해준 학교 관계자분들 모두 다 안전하게 대회를 마무리하고 건강한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바람에서 제가 오늘 내자 강철 전사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내자로 말해요까지 알차게 들어봤습니다. 남북이 지난 4월부터 친서를 주고받아 왔고 남북 관계를 회복하는 문제를 논의해온 끝에 통신망부터 다시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끊어졌던 남북 연락선 재개통이 과거처럼 남북 관계 회복의 신호탄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국방 매거진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